메리슨과 쿠루셉스키의 역대급 대참사에 영국 매체마저 등을 돌렸고 팀 동료들과 감독마저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3일 새벽에 펼쳐진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고 4위 아스톤빌라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 나온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동점골을 허용하였고 마무리 과정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며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토트넘 공식전 400번째 경기에서 침묵한 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손흥민은 직접 슈팅하기보단 동료들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해결사가 손흥민 말고 전무한 토트넘에게 이는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 라며 토트넘의 전체 슈팅 숫자 13개 중 단 2번밖에 슈팅을 쏘지 못한 손흥민을 향해 아쉬운 활약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접한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피니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누군가 의도하고 망친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몇몇 장면을 예시로 들며 부주장 메리슨과 교체 출전한 쿠루셉스키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만든 대참사라고 주장해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토트넘을 상대한 웨스트햄의 감독 데이비드 모예스마저 이번 무승부에 대한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발언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몇몇 선수들이 결국 선을 넘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지시하지 않는 플레이를 반복해 팀워크를 망치는 선수들이 존재한다라며 경기를 망친 주범들을 직접 지목하며 강한 비판을 가해 영국 축구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시절이 생각날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웨스트햄의 홈 구장에서 펼쳐진 토트넘과의 31라운드 경기.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거두며 챔스 진출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3월 한 달 동안 소속팀, 국가대표팀 경기를 합친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쓸어 담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늘 익숙한 포메이션인 4-2-3-1을 꺼내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에서 복귀한 반더벤과 직전 경기에 활약한 브레넌 존슨을 나란히 선발 명단에 올렸습니다. 전반 5분 베르너가 박스 왼쪽을 돌파한 뒤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보냈고 이를 존슨이 가볍게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전반 19분 제러드 보인이 올린 코너킥을 주마가 등에 맞히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은 70%에 달하는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과정이 실속이 없었으며 오히려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웨스트햄의 세트피스와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작정하고 나온 듯 두세 명의 선수가 달라붙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장 손흥민은 계속된 혹사로 인해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내내 스프린트를 반복하며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몇몇 번뜩이는 슈팅 장면을 보였지만 끝내 경기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활약 중인 영국 축구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는 이날 토트넘의 경기력을 집중 분석하며 매우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침묵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애초에 손흥민은 지금껏 휴식 없이 경기를 치러오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혹사를 당해왔다. 제대로 된 활약을 기대하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가장 최악의 활약을 보인 건 손흥민이 아닌 메리슨과 쿠루셉스키였다. 최근 메리슨은 리그 3경기에서 연속으로 교체되고 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가 메리슨의 경기력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메리슨은 손흥민의 득점을 돕기 위해 영입된 선수다. 그러나 메리슨의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반 12분 메리슨이 좌측면에서 공을 받은 이 시점 손흥민이 바로 패스를 달라고 손짓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메리슨은 바로 패스하지 않고 본인이 슈팅하기 위해 드리블 돌파를 선택한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손흥민에게 패스하지만 이미 웨스트햄의 수비진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고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엔 너무나 쉬운 상황이 돼버렸다. 오히려 이 밀집 지역에서 유효 슈팅을 성공시킨 손흥민이 대단할 정도다. 전반기의 메리슨과 후반기의 메리슨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메리슨이 욕심을 낼수록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고 있다. 차라리 코너킥이나 프리킥도 메리슨 말고 손흥민이 차야 했다. 결국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루는 메리슨을 빼고 쿠루셉스키를 기용하는데 이는 더욱 가관이다. 후반 82분 쿠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간단한 패스를 건네는데 이 패스조차 어이없는 방향으로 차 공격권을 상실시켜버렸다. 후반 94분 토트넘의 마지막 공격 상황 손흥민이 공을 끌고 앞으로 달려나가
빠져나가는데 역습 상황에서 쿨루셉스키는 오히려 속도를 죽이며 공격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에 맞히며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린다. 쿨루셉스키는 절대로 토트넘 주전 레벨의 선수가 아니다. 이 발언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메리슨과 쿨루셉스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적 초기 손흥민의 골을 도우며 환상적인 시기를 보낸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손흥민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정작 잘해줘야 할 시즌 후반기에 이른값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도 메리슨은 손흥민에게 경기 도중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는 팀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선수다 라며 메리슨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토트넘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발언이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열린 포스트매치 컨퍼런스에서 영국 기자들에게 도대체 왜 메리슨을 후반에 교체했냐는 질문을 듣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메리슨을 제외한 건 부상 때문이 아닌 순전히 전술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기준에 부합한 활약을 최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도 손흥민을 계속 기용하는 이유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를 지원해야 할 메리슨이 계속 전방으로 올라가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고 있다. 손흥민은 그 어떤 때보다 팀에 헌신하며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 팀이 반등하기 위해선 손흥민을 도와줄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닌 팀 스포츠다 라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 대체자의 영입도 고려하겠다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축구 전문가들은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이 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팀이 돼버렸다. 손흥민은 신이 아니다. 그의 체력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진이 계속 부진한다면 토트넘은 또다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심지어 이번 경기 후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메리슨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며 메리슨을 대체할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NT 스포츠가 내놓은 경기 후 영상에 따르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토트넘 선수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은 지친 모습과 함께 실망감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고 국내 축구 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사적인 400번째 경기를 웃으며 마무리하지 못한 건 손흥민 본인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을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토트넘의 시즌은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4월 8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늘 행복한 얼굴로 축구를 할 수 있길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